를 공부하는다 빅공남 통계가치 공부해요. 27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크립플랫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영상 26번째 영상에서 공부했던 PC의 기법을 익스플레인드 레시오 설명 비율을 어떻게 차트로 나타낼 것인가 시각화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공부하기에 앞서서 2022년 2월 3일자 26번째 영상을 공부하고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제가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코딩으로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립플랫을 이해하는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PC의 기법 26번째 영상을 1분 만에 리뷰하고 차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플랫을 하기 앞서서 지난번 내용이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차원 데이터가 있고 하나하나는 데이터 샘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데이터 벡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변수들 간에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개의 변수 간에. 이게 5개라면 5 곱하기 5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행렬의 파이썬 코딩으로 PC의 기법에 고유 행렬의 고유값 AX는 람다 X를 맞춰가는 이런 식을 방정식을 풀면은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거부터 가장 작은 거까지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람다 5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예제에서는. 그래서 이 람다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람다를 그 고유값들의 합으로 나타내면 어떤 비율이 나올 거고 이 비율이 뭐냐면은 전체 분산을 몇 프로 설명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지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공분산 행렬의 수학적 계산 뭘 계산하냐면은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이런 람다를 찾아보면은 차원을 줄이더라도 원래 데이터에 정보를 읽긴 읽는데 몇 프로 보존하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몇 차원까지 축소를 해야 효율적인 축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축소하더라도 그러니까 축소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변수를 가져다 쓰면은 차원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면은 분산을 적당히 보존하면서 효율적인 차원이 몇 차원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 기법을 대략 요약해보면은 공분산 행렬에서 이런 걸 풀어서 고유값을 찾고 첫 번째부터 이런 벡터를 찾아간다. 그래서 비율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익스플레인드 레시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차원을 축소하면 분산이 줄어들 건데 몇 프로 설명하는가.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 방금 말씀드린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몇 프로를 설명하는가 하는 거는 그 n번째 고유값을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 비율을 알아낼 수 있고 이게 몇 프로까지 분산을 설명하고 있는가가 되는 거고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런 거를 몇 프로 설명하고 있는 거를 차트를 그려보자. 차트를 그려서 시각화로 몇 차원까지 줄이면 되겠는지 눈으로 빨리 이해하는 차트를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 차트가 뭐냐면은 스크립플랫입니다. 즉 스크립플랫이라는 거는 뭐냐면 AX는 람다 X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분산의 보존 비율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눈으로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차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 코딩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스크립플랫 다음처럼 PC의 기법에서 각 고유값에 따라서 분산을 몇 프로 설명하는가를 뭐로 한다? 차트로 시각한다. 이게 스크립플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아이디어만 설명하고 진짜 결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PC의 기법에서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고 이런 걸로 파이썬으로 수학적 계산을 계산하면은 n 곱하기 n 행렬의 어떤 매트릭스가 행렬이 하나 만들어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n개의 고유값이 나온다. 그래서 크기가 큰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비율을 계산합니다. 첫 번째 거를 전체 총합으로 나누고 두 번째 거를 총합으로 나누면은 100% 기준으로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가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은 분산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각 익스플레인드 레시오 이가 빠졌네요. 그래서 각 비율을 차트를 그려보자가 스크립플랫이고 이거를 저는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썬 코딩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짰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C5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샘플 하나 가져왔고요. 오늘은 뭐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는 거라 뭐 코딩을 심각하게 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샘플을 가져오고 그 다음 숫자인 데이터만 추출을 한 다음에 왜냐면 이게 범주형 어떤 문자가 있길래 줄어드는 걸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표준화를 했습니다. 사이클 런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표준화를 했어요. 그죠? 이제 내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추출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행렬로 바꿔보고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 봤더니 이런 행렬을 만들어 올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이클런에 들어가서 사이클런 안에 PCL을 가져와서 이렇게 컴포넌트, 이 사이즈, 행렬의 사이즈를 대서 저는 PC의 기법으로 어떤 고유값 고유 벡터 문제를 풀고 뭘 계산했냐면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PC 안에서 뭘 계산했냐면은 익스플레인 레시오, 분산을 몇 프로 설명하는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72%, 22%, 3%, 뭐 0.5%. 그래서 이런 게 퍼센테이지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그냥 막대 차트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매플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긴 그린데 뭘 그렸냐면은 바 차트를 그린 겁니다. 뭐냐면은 PC1하고 PC1, PC2 라벨하고 거기다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가, 그 레시오,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레시오 가지고 비율 가지고 우리는 차트를 그렸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너무 코딩 설명을 오래 할 건 아니고 그럼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부터 분산의 비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뭐라 나와 있냐면 73%라 나와 있습니다. 73%. 73%라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냐면은 73%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73%.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 축을 만들어서 분산을 설명하면 이 축은 73%의 어떤 분산을 보존하는 차원 축소가 됐다는 얘기고, 이거 뭐냐면 23%의 데이터를 축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축을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하게 되면은 73%에다가 23%니까 대략적으로 91번 데이터를 정보는 잃지만 4% 정도의 분산을 잃어버리고 2차원에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스크립플랏에서 결과를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고유값, 두 번째 고유값, 세 번째 고유값, 네 번째 고유값을 계속 한 다음에 이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을 더해가지고 총합을 구하고 그거를 첫 번째 나눠주면은 첫 번째 비율, 두 번째 비율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산의 몇 프로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결과를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73%, 23%니까 이 스크립플랏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두 개를 잡고 데이터를 2차원으로 PC1과 PC2의 2차원으로 데이터를 설명하더라도 96%의 데이터를 보존하니까 4차원을 데이터 분석하는 것보다 2차원에서 보면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간단하면서도 비슷한 구조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립플랏을 보면은 분산이 줄어드는 비율을 볼 수 있고 몇 차원까지 택할까지인가도 같이 알아낼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하냐면 스크립플랏에서 여러분들 뭘 하면 좋냐면은 누적 차트를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를 누적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코딩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뭐냐면 accumulate라는 어떤 툴을 가져와서 뭘 했었냐면은 accumulate ratio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accumulate ratio, 축적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누적 차트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그린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쭉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뭐냐면은 왼쪽에 따는 이쪽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 73%, 23% 차트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 따는 누적을 할 겁니다. 꺾은서 그래프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3%, 그 다음 둘이 합쳤으니까 96%, 그 다음 99%, 100%가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차원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축을 잡아가게 되면은 어떤 그 분산에 몇 프로가 보존되는지 잃어버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와 스크립플랏에서 누적 차트 그래프 혼합을 같이 그려주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PC1, 1차원까지는 73%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2차원이 되면은 96%가 되죠. 3차원일 때는 99%, 4차원일 때는 100%인데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별로 변화가 없죠. 그 소리 뭐냐면은 자료를 2차원까지가 아마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2차원이면 아주 간단한 X축, Y축만 있으면 점들을 나타낼 수 있고 해석하기도 용이한데, 그러더라도 분산을 벌써 96% 정도 보존하고 있으니까 2차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읽는 데이터 분산 대비 되게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스크립플랫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각 첫 번째부터는 첫 번째 아이겐 고유값, 두 번째 고유값, 세 번째 고유값, 네 번째 고유값을 써준 다음에 각 값의 고유값에 몇 프로를 보존할 것인가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로 누적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누적해서 몇 프로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익스플레인드 레시오를 잡아가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스크립플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파이 차트 그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려보니까 또 시각화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각 기법마다 PC1부터 첫 번째 아이겐 고유값부터 73%를 보존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22.9니까 벌써 이 두 개, 첫 번째 축하고 두 번째 축만 잡더라도 거의 이 영역의 비율의 대부분을 가져가는구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벌써 2차원으로 요 두 개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를 어느 정도 성질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차원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이 차트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스크립플랫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걸 그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데이터 샘플을 좀 바꿔가면서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볼 거냐면 다음과 같이 여기 아이리스 말고 제가 제 이제 빛공남 영상 파이썬 코딩 영상 보시면은 카크래시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 카크래시즈. 이건 명령어만 치면 여러분들 데이터 불러올 수가 있어요. 구글 콜앱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코딩을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9를 누르면 실행이 일괄적으로 되거든요. 컨트롤 F9를 누르면은 코딩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내려볼게요. 여기 확대를 한번 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때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요 6 곱하기 6행렬이 나오니까 변수가 7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행렬.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해놓고 나서 그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풀어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고유값 고유 벡터 문제를 풀게 돼요. PC의 기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잘 봐두면은 파이썬 코딩에서 PC의 기법, 고유값 고유 벡터가 자동으로 저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우리 이 명령인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하면서 있어서 PCA.explained variance ratio 이 명령을 그대로 치게 되면은 어떤 여러분들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어요. 57%, 22%. 여러분들 숫자로 보면은 눈으로 안 와닿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뭘 그렸냐면은 여기 차트를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X축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라벨을 붙였어요. 그래서 PC1부터 PCI까지 막대를 붙이고, 높이는 그 explained ratio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차트로 그릴지 말면은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 결과가 보이죠? 만약에 카크래시즈 저런 데이터셋을 공부하다 보면은 불러와서 PCA 실습을 해보게 되면은 스크립플랫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57%, 두 번째는 23%, 8%. 그러니까 만약에 3차원까지 차원을 쭉 하게 되면은 57, 23, 8%니까 벌써 한 88% 정도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이터를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산이 비율이 줄어들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많이 설명이 된다는 거고, 물론 차원을 늘리면서 하면은 정확해지겠지만 정확성은 올라가겠지만 복잡성도 같이 올라가겠죠. 차원이 공간이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는 끊어서 한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까지만 끊어줘도 3차원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3개로 변수를 3개로 만들어 버리면 88% 정도니까 잃는 변수도 있지만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누적 차트 같은 걸 그렸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어느 쪽이 효율적일지. 그래서 각각은 분산을 나타내는 그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거고, 누적으로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처럼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처음에는 57%부터 둘이 더했으니까 80%, 3개 더했으면 88%, 4개 더하면 93%. 즉 여기선 변수가 7개가 있지만 7차원까지 있죠. 그러더라도 만약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차원을 축소시켜서 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프로젝션 정사형시키게 되면은 데이터의 정보를 잃지만 어쨌든 한 93%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니까 7개의 어떤 변수를 설명한 것보다는 다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4차원에서 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플랫의 중요한 장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빨리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의 기법을 하기 전에, 차원을 축소하기 전에 스크립플랫을 그려서 몇 프로 정도인지 보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주간 그 데이터를 분석할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겠다 해서 해보는데, 정확도가 너무 낮아요. 그럼 또 차원을 올려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도랑 어떤 효율성, 시각화하는 차이에서 계속 몇 차원까지 할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울기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구간, 이런 데서 찾게 되면은, 즉, 변화가 점점점 낮아지는 부분, 이 부분쯤이 우리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차원을 축소하는데 변수를 써가면은 되겠다라는 어떤 직관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파이 차트도 그려봤어요. 뭐 파이 차트는 뭐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다가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파이 차트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를 또 그려보니까 57%, 22%, 8%, 5%. 한 대략적으로 4차원까지만 줄이더라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차원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저는 뭘 해봤냐면은 PC의 기법에서 스크립플랫을 그려보고 어떤 데이터 샘플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샘플들을 가져와도 돼요. 뭐 해볼까요? 아이리스 말고 뭐 있죠? 팁스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팁스 같은 거,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컨트롤 F9를 누르면 일괄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코딩이 실행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다음과 같이 팁스라는 걸 해봐서 그림을 쭉 내려보게 되면은 결국엔 이런 스크립플랫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처음엔 73%, 그 다음에 27%. 그래서 2차원만 줄이더라도 거의 한 90% 정도가 데이터가 설명이 되겠구나. 그래서 2차원으로 데이터를 축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직관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파이썬 코딩을 준비해봤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런 거를 뭘로 푼다? 파이썬을 풀면은 고유값들이 나오고 그거의 익스플레인드 레시오. 그래서 이 비율을 찾아내면 된다. 근데 이건 누가 해준다? 파이썬 코딩 명령어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수학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산은 컴퓨터한테 시키고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분석만 하면 되는데 오늘 핵심 주제는 분산의 몇 프로를 설명할지 그래프로 시각화해보자. 뭐로? 스크립플랫으로 가능하다. 스크립플랫이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순서를 정하고 나서 분산이 큰 내림차순으로 그때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PC의 기법에서 분산을 몇 프로 설명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스크립플랫이고 차트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이 그리는 순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고 행렬에서 n개의 고유값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을 전체로 나누게 되면은 크기가 큰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들을 다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순서대로 차트를 그리면 그게 뭐다? 스크립플랫이다. 스크립플랫을 그리면 뭘 할 수 있다? 각각의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차원을 줄이더라도 잃어버리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분산이 몇 프로인가를 표시할 수 있고 73%, 23%니까 더하면은 이 2차원까지 이 축을 두 개를 가져오면은 한 96% 정도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근데 조금 더 좋은 스크립플랫은 이거보다 같이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누적된 베리언스, 분산을 표현하면 좀 더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립플랫을 찾아보게 되면은 두 개의 혼합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거고 어느 부분을 보냐면 이 정도 보면 된다. 벌써 2차원까지만 데이터 축을 4차원을 2차원으로 줄이더라도 96%의 데이터는 보존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좀 더 직관을 얻어서 한 파이 차트로 그려도 시각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던 거고요. 그래서 스크립플랫과 분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선택할까 하는 어떤 자기가 크리테리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80%만 설명이 되면은 차원 축소를 거기까지만 할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90%까지가 돼야지 차원을 거기까지만 축소할래 의사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면 되고 또는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은 스크립플랫의 어떤 익스플레인 그 기울기가 급속히 감소하는 지점까지 간다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를 이용하면 우리는 차원을 축소하더라도 몇 차원까지를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잣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스크립플랫이 있을 때 점점점 줄어드는데 확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데이터를 택해도 되겠다. 또는 누적 그래프를 보더라도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땐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차원을 축소해서 그 차원으로 낮춰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는 PC의 기법을 공부했었고 오늘은 PC의 기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앞서서 몇 차원까지 줄일 것인가 그리고 몇 퍼센트의 분산을 잃어버릴 것인가에 대한 계산 방법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직접 저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아주 열심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PC의 기법은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LDA, 어떤 클러스터를 나누는 그런 LDA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